여러분, 혹시 혼자 남겨진 시간이 외로움이라는 창살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주말 오후, 울리지 않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문득 나만 섬처럼 동떨어져 있다는 기분이 들 때 말이죠.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가 많아야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교육받죠.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시간은 마치 인생에서 패배한 시간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시간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20대에게는 소외감으로, 40대에게는 고립감으로,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짙은 쓸쓸함으로 찾아오는 이 고독이라는 감정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묘한 기품이 흘러넘치는 이들. 특별한 장신구 하나 없어도 주변의 공기를 단번에 정화해버리는 그들의 아우라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타인 앞에 섰을 때의 내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오늘 나를 읽는 렌즈에서는 곁에 아무도 없어도 당신을 독보적인 기품으로 빛나게 해줄 5가지 비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을 가장 우아한 품격으로 승화시키는 내면의 질서를 잡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두고 오직 당신만의 소중한 정원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비밀은 혼자만의 시간을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식사를 할 때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싱크대 앞에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냄비째로 가져와 대충 그릇도 없이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때? 혹은 나 하나 먹자고 거창하게 차리는 건 귀찮아라는 이 사소한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아우라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는 자기 대상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고 우리의 뇌는 스스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서 나를 방치하는 습관은 무의식 중에 우리 내면에 이런 신호를 보냅니다. 너는 소중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남들 앞에 서 있어도 묘하게 자신감 없는 분위기가 묻어나오게 되죠.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어도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나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의식으로 바꿉니다. 비록 간단한 음식일지라도 정갈한 접시에 옮겨 담고 나를 위해 정성껏 수저를 놓습니다. 내 공간을 향기롭게 정돈하고 정성껏 차 한 잔을 내리는 그 짧은 수고가 사실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정갈합니다. 나를 위해 좋은 음악을 틀고 나를 위해 조명을 조절하며 공간의 결을 다듬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나는 나에게 이 정도의 정성을 받을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다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무의식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관객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온 시간들은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 굳이 애써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몸짓 하나와 눈빛 하나에서 고요한 확신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만을 위한 작은 의식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나만을 위한 예쁜 찻잔을 하나 장만하거나 잠들기 전 정성스럽게 잠자리를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모여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당신만의 우아한 품격이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타인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품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즉 매너나 옷차림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나만 아는 나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근사한 식당에서 예의를 갖추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결국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아주 사소한 순간에 금이 가기 마련이죠.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대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쁜 컵을 꺼내고 비록 편의점 도시락일지라도 정갈한 접시에 옮겨 담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나를 위해 이 정도 수고는 기꺼이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일 때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단단한 자존감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몸짓 하나, 눈빛 하나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고요한 확신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곁에 아무도 없어도 느껴지는 기쁨의 정체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나를 위해 향초를 켜거나 아침에 일어나 나를 위해 정성껏 이불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그릇은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잠시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남들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며 우리를 자극하죠. 20대와 30대는 SNS 속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괴로워하고 50대와 60대는 자녀의 성취나 주변의 평판에 내 삶의 성적표를 매기곤 합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할 줄 압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테나를 잠시 접어두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꼈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기품 있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연결을 끊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서도 좋고 가벼운 산책도 좋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만큼은 철저히 나와만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렌즈는 그동안 타인의 시선이라는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먼지를 닦아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렌즈가 깨끗해지면 비로소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남의 속도에 맞춰 허겁지겁 뛰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만의 보폭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바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우아함의 근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결핍의 시간을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부족함이나 결핍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가족이 나를 찾지 않아서,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남겨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곁에 아무도 없어도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 고독을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창조적 고독입니다.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정서적으로 성숙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내면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오로지 나를 성장시키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혼의 보호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통찰이나 예술 작품이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탄생한 적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모든 위대한 깨달음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오직 자신과 마주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빚어졌습니다. 20대의 치열한 진로 고민도, 40대의 정체성 혼란도, 60대의 노후 준비도 결국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용광로를 거쳐야만 단단한 보석으로 재련됩니다. 기품 있는 사람들은 고독을 결핍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남들이 다 가는 맛집을 검색하는 대신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를 해보고
남들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대신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의 한 페이지에 머뭅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사람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생동감과 깊이가 서립니다. 20대 대학생이라면 이 시간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60대 어르신이라면 그동안 미뤄둔 악기나 글쓰기를 시작해보는 것. 이렇게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의 아우라는 타인을 압도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걸하지 않아도 자기 안의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대접하고 키워냈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 없어도 이미 그 자체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관계의 풍요로움보다 관계의 정갈함을 선택하는 단호함입니다. 어딜 가나 대접받는 사람들은 인맥이 넓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들의 관계망은 매우 정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먹는 관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혹은 허례허식뿐인 모임에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단호함은 결코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에 타인의 선도 명확히 지켜줄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 이 단호함은 필수적입니다. 자식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의미 없는 동창회에 불려다니는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것. 그 절제된 다정함이 바로 우리가 닮고 싶은 진짜 어른의 기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넓고 발이 넓은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어딜 가나 진심으로 대접받고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들의 관계망이 매우 좁고 정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기품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타인의 인정을 구걸할 때입니다. 내 고독이 두려워서 혹은 나만 뒤처질까봐 내키지 않는 약속을 잡고 미움받을까봐 내 진심을 숨기며 상대의 비위를 맞출 때 우리의 품격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기품 있는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지극한 예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에 타인이 내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20대와 30대에게는 무분별한 인간관계의 피로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고 50대와 60대에게는 자식이나 주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오롯이 지켜내는 지혜를 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단호함은 결코 냉정한 차가움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고독이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기에 상대를 통제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 대존재로 마주할 뿐이죠. 60대, 70대 어르신들 중 유독 멋지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더 이상 동창회나 각종 모임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정갈히 보내다가 정말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온기를 온전히 나누어 줍니다. 그 절제된 다정함, 그리고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품격 있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 그 단호함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은 진짜 어른의 기품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관계가 정갈해질수록 당신의 아우라는 더욱 짙어집니다. 낡고 엉킨 실타래를 과감히 정리한 그 빈 공간이야말로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빛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비밀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홀로 써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왜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그 밑바닥에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고독에 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려 하고 내 존재를 세상에 알리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기품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라는 무대의 막이 언젠가는 내릴 것임을, 그리고 그 무대 뒤로 돌아가는 길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존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언젠가 사라질 존재임을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순간의 고독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선물로 변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시간에 맞추려 내 영혼을 깎아먹지도 않죠.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나답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의 소리에 정직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낡아가는 외면의 아름다움과는 차원이 다른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숙성된 향기와 같습니다. 20대에게는 세상을 향한 단단한 자아를, 70대에게는 삶을 관조하는 평온한 미소를 선물하는 것. 이것이 고독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읽는 렌즈와 함께 곁에 아무도 없어도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5가지 비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나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정갈함, 타인의 소음을 끄는 용기,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창조적 몰입, 관계의 질을 선택하는 단호함, 그리고 삶의 유한함을 축복하는 지혜까지. 어떠셨나요? 이 5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의 정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당신의 곁을 떠난다 해도 끝까지 당신의 손을 잡아줄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의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아우라가 흐려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잠시 나를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렌즈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작은 헝겊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남들 시선 맞추느라, 혼자 있지 못해 불안해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당당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도 괜찮아.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공기는 이미 기품 있게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고독을 넘어 찬란한 품격으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저 또한 이 자리에서 늘 따뜻한 렌즈가 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읽는 렌즈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